저가양도를 이용하면 부모가 자녀한테 3억 원을 줬는데 증여세 없이 주게 되는 겁니다. 현금으로 5천만 원 이제 증여해버리면 5천만 원까지 공제되겠죠. 그러면 3억이랑 5천만 원을 합치면 자녀에게 3억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속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여러분, 2023년부터 부동산 취득세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로 인정된다는 소식 알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취득세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2월 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소식 또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시가 그대로 증여를 해버리면 당연히 증여세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가양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3억 5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문을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저가양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 3가지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세법 35조 제1항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특수관계인 간에, 우리 특수관계인 간이죠. 부모 자식 간은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우리 경우에는 자식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가 되겠죠.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조문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문은 쉽게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증여세로 과세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 증여세로 과세할지 말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우리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크면 증여를 과세한다고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2단계는 뭐냐? 증여세를 얼마로 낼래? 이 문제라는 겁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얼마로 볼지는 우리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다가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기준금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법률 한번 살펴볼까요? 상증세법 시행령 26조 제2항을 보면 법 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각 호 1호, 2호 둘 중에 적은 금액을 말한다고 하네요. 1호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2호는 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곱하기 100분의 30을 한 금액과 3억 중에 둘 중에 작은 거를 기준금액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준금액 계산할 때 10억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10억이 넘는 재산에다가 10분의 30을 곱한 금액과 3억 중에 작은 걸 한다고 했으니까 10억부터는 이제 무조건 3억이 기준금액으로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15억 원짜리를 거래한다고 하면 15억의 30%인 4억 5천하고 그 다음에 3억 중에 작은 거를 기준금액으로 봐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억이 기준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 증여재산이라고 보는 거는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 마이너스 3억을 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억 이상인 재산을 거래했을 때요. 자, 여기서 시가는 실제 우리 아파트의 거래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과 거래할 때 대가는 우리 특수관계인간,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실제로 양도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부모가 자식한테 5억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얼마 나오죠? 네, 부모 자식 간에 5천만 원 공제되니까 증여가액을 4억 5천으로 계산하면 증여세가 7,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가 10억이니까 10억에다가 우리 대가는 뭐였죠? 부모 자식 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5억이잖아요. 그러면 10억에서 5억을 빼면 5억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기준금액이 뭐였죠? 10억인 경우에는 3억이었잖아요. 기준금액 3억보다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5억이니까 더 크니까 일단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5억 전체를 증여가액으로 보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증여가액을 계산할 때는 5억에다가 기준금액인 3억을 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에서 3억을 뺀 2억 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 2억 원을 증여한 관계가 되거든요.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동일하게 부모 자식 간 거래니까 5천만 원 공제받으면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 될 거고 1억 5천만 원에 대한
부과한 증여세는 2천만 원이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부모가 자녀한테 5억 원을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가 7,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부모가 10억짜리 부동산을 5억 원에 자녀한테 팔았다면 증여세가 2천만 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7,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5,5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7억에 사면 증여세가 한 푼도 안 나오겠죠? 다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가가 10억이죠? 거기에 대가가 이제는 7억이에요.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3억이잖아요. 근데 우리 10억짜리 아파트 기준금액은 뭐라 했죠? 3억이잖아요. 그러면 3억에서 3억을 빼면 빵원, 증여가액이 빵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자녀가 매수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0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저가양도를 이용하면 부모가 자녀한테 3억 원을 줬는데 증여세 없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이 여러분 생각처럼 또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거든요. 자, 이제 주의해야 될 점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 게 아니에요. 매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한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겠죠? 당연히 자녀한테는 증여세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소득세법 101조로 한번 살펴볼게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를 보면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우리의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가지고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액,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거래했던 금액이 아니라 그 아파트의 현재 시세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세무서는 아버지에게 시가로 아파트를 거래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아버지가 6억에 산 아파트가 지금 이제 12억이 됐어요. 그 12억이 된 아파트를 자녀에게 9억 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세무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버지가 6억에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에게는 9억에 넘겼거든요. 그러면 9억에서 6억을 뺀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가가 1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억에서 취득가액인 6억을 뺀 6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이고 그 주택의 가액이 9억 원 이하라면 원래부터 양도소득세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네요. 비과세 종류는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거주택 비과세 등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아버지의 양도소득세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비과세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추징되는 세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절세의 실익이 있으려면 아버지가 부담해야 될 양도소득세와 자녀가 부담해야 될 증여세를 조금 시나리오로 검토해 보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인데 아파트 가액이 20억짜리다. 그런데 그거를 16억의 자녀한테 저가양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9억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변호사님 그러면 저는 2주택자인데 집이 2채라서 한 채를 아들한테 증여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을 못 쓰겠네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세금을 자꾸 안 내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면 우리 앞에 예에서 봤듯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5억에 팔면 자녀한테는 증여세가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5억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7,5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절세되는 금액이 5,500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면 당연히 이 방법을 안 쓰시겠지만 똑같은 5억 원을 주는 효과를 내는데도 증여세액을 5,500만 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니까 2주택자라도 분명히 할 만한 방법이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저가양도를 이용하시려면 우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셔가지고 시나리오 몇 가지를 검토해 보신 다음에 양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가양도는 부모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대부분 중개사 없이 진행됩니다. 구청에 매매 거래를 입증하면서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조달 계획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1년 안에 시군구청에서 실거래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연히 이제 부모 자식 사이에 실제로 매매 거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녀의 매수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하는 거는 자녀들이 돈을 잘 벌어서 그 부동산 살 돈을 자녀가 벌은 돈으로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직 20, 30대 어리다면 그 비싼 부동산을 살 능력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중물 증여라고 하죠. 미리 자녀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증여를 미리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미리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 매수 자금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출처가 소명되겠죠. 세 번째, 양도세를 신고하실 때 양도 가액을 반드시 시가로 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시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뭘로 시가를 볼 건데 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 세법상 시가는 첫 번째 유사사례 매매가액, 두 번째 감정가액, 세 번째 공시지가나 기준지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금이 최대한 적으면서도 리스크가 적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매매계약서 상에 매매가액도 특정이 되겠죠. 저는 이러한 경우에 감정평가 받는 방법을 추천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방법을 통하신다면 더 이상 그 시가 가지고 싸울 일은 없게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였죠? 맞습니다. 증여세 없이 3억 5천만 원을 자녀한테 증여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제가 저가양도를 통해서 3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5천만 원은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저가양도를 통해서 살펴본 조문들은 증여재산 가액을 구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증여재산 가액이 없다는 말은 증여한 금액이 없다는 말이에요. 10억짜리 부동산을 자녀에게 7억에 팔아도 증여재산 가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한 금액 자체가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5천만 원 공제받을 수 있죠. 10년간에는 현금으로 5천만 원 이제 증여해버리면 5천만 원까지 공제되겠죠. 그러면 3억이랑 5천만 원을 합치면 자녀에게 3억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5천만 원 공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제가 미리 찍어놓은 공제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3억 5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증여 관련 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녀한테 돈 줄 때 현금 뽑아서 주면 안 되냐, 그 방법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자녀에게 줄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세무사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세무사님과 함께 상속증여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싶습니다. 세무사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